네, 지금 소개할 분은요, 무려 30 끝에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이라고 합니다. 국민 배우 원조 오빠 등의 화려한 수식어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누구일 것 같으세요? 배용준. 백일섭 씨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나네요. 이제 진짜 안성기 씨 나올 때 되지 않나요? 안성기 씨도 국민 배우. 그분이 국회 했었나? 바로 고 신성일 씨. 네. 신성일 굉장히 독특한 건요. 그동안 연예인들이 국회에 입성할 때는 대다수 비례대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당에 투표하면은 거기에 이제 일정 의석이 할애되면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신성일 씨는요. 지역구 의원으로 선거를 통해서 당당히 금배지를 달았어요. 와. 이제 신성일 선생님이 500편이 넘는 영화를 출연하셨다고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연기만 하실 줄 알았는데 전개 입문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제10대 서울시 용산 마포 중선거구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박경원 전 내무부 장관의 특별 보좌관 역할으로 이제 정치 쪽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까 3수 끝에 당선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원 첫 도전은 그럼 언제였나요? 14대였나요? 아니요, 14대가 아니라요. 국회의원 첫 도전은 1981년 제11대여서였는데요. 이 서울 마포 용산에서 한국국민당 후보로 출마를 했지만 방송기자 출신인 민정당 봉두환 전 의원에게 밀려서 낙선했습니다. 근데 되게 젊으신. 근데 성함이 본명이 강신영. 그러네. 이제 본명이 이제 강신영 씨죠. 예. 근데 고 신상옥 감독이 지어주신 예명이죠. 신성일로 이제 주로 활동을 했고, 하지만 선거에 출마할 땐 예명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본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강신영으로 적힌 거고, 옆을 보면 예명 신성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선거 벽보에 예명 신성일 이렇게 병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선거구에서는 신성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유권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신성일 선생님은요, 결국 두 번째 국회의원 도전을 했던 15대 총선부터는 아예 당선을 위해서 본명을 강신성일로 개명을 했다고 개명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근데 확실히 저렇게 이름이 밑에 이제 써 있으니까 얼굴이 더 잘 보여요. 그러네요. 근데 정말 정치의 뜻이 확실하게 있으셨으면 이 유권자들을 위해서도 개명하시길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좋은 결과가 있었나요? 그랬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신한국당 소속으로 해서 또 보면 고향인 대구 동구 갑으로 출마했는데 그 지역이 본인의 그 소속된 정당의 또 텃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때마침 대구 경북에 자민련 바람이 불면서 또 김복동 전 의원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네, 게다가 선거 패배로 굉장히 거액의 빚을 안게 됐고 이후에 대구에 낙향을 하게 돼요. 이때 아내 엄앵란 씨의 식당 경영을 도우면서 한동안 치과 생활을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000년 고향인 대구에서 다시 세 번째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아내인 엄앵란 씨가 이 대구에서 같이 선거 유세를 하면서 눈물로 막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제발 이번에 좀 뽑아주시라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덕분인지 16대 총선에서는 당선이 되었고요. 신성일 씨가 이 당선되고 나서 정말 눈물을 펑펑 쏟으셨다고 합니다. 엄앵란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고요. 대단한 거죠. 신성일 선생님이 당선을 위해서 엄앵란 선생님이 정말 내조의 힘을 썼잖아요. 네.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와이프라면 이 엄앵란 선생님의 심정 어땠을까요? 근데 다음번에 당선이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야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서 내조를 해주겠지만 이 선거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될 것 같다가도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또 많은 재산을 또 날리게 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이거는 사실 아무나 못하는 거고 이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엄앵란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죠. 맨날 선생님이었으니까 가능했을지 않았나 싶어요. 신성일 선생님이 3수 끝에 정말 힘들게 국회의원이 되셨잖아요. 그만큼 의정 활동은 정말 열정적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요, 이 신성일 의원이 16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195건이라고 합니다. 195건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2000년 제22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 법안과 2003년 제22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법 중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신성일 선생님의 발목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요? 그게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5개 광고물 선정 비리 혐의로 2005년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8,7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인데요. 이로 인해 2년간 복역하다가 2007년 2월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사면 조치로 석방이 됐습니다. 당시 신성일 씨는 재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모두 의정 활동에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얘기인데 신성일 씨는 정계 진출을 후회하셨다고 해요. 권노갑 전 의원이 회고록을 통해서 이 옥 중에 신성일 씨와 만났던 얘기를 적었는데요. 당시 신성일 씨가 국회의원이 되면 영화배우의 인기에다가 권력의 날개를 하나 더 다는 셈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오히려 과거보다도 위축됐다고 고백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17대 국회로 가면서 연예인 출신 국회의원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됐는데요. 그 다음 18대 총선에서 연예인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이 있다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도 그리고 아버지도 굉장한 유명인입니다. 일단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가인 김자진 장군. 네, 그리고 아버지는 국회의원 출신인 김두한 의원의 딸. 지금 이야기할 분은 김을동 씨입니다. 네, 김을동 씨는 1967년 동아방송 성우로 데뷔를 했는데요. 이후 TBC K채널 탤런트를 시작으로 35년 동안 다양한 작품에 출연을 하면서 배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기자 활동을 하면서도 사실 정치적 행보를 좀 보이기는 했는데요. 할아버지인 김자진 장군의 기념사업회 같은 걸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김일동 아버지가 이제 김두한 씨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학교 가서 민족의 정신을 배워와라. 그래서 정치 외교과를 갔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 정치 외교과에 10년 만에 김일동 씨가 첫 여자라고 합니다. 이때는 진짜 없어요. 여자분이 거의 없었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정계 진출을 준비해 온 거나 마찬가지네요. 꾸준하게. 그럼 그 18대 총선이 첫 도전이었는데 바로 된 건가요? 당선이? 그것은 아닙니다. 김을동 씨는 이제 95년도 서울시의회 이제 의원으로 정계 첫 발을 내딛었는데 18대 총선 이전에도 뭐 96년도, 2000년 그리고 2004년에 잇따라 지역구 의원으로 이제 도전을 했지만 고배를 마셨어요. 3번이나. 그래요. 하지만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 비례대표 5번으로 나서서 드디어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김을동 씨의 아버지인 고 김두한 전 국회의원 3대와 6대 국회의원을 지냈어요. 그래서 당시 헌정사상 첫 부녀 국회의원이 배출된 거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정말 뿌듯해하셨어요. 네, 사실 김일동 의원은 아버지인 고 김두한 의원이 국회의원 활동 과정에서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해서 국회의원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이제 권유를 하다 보니까 발을 들여놓게 됐고 이후 총선에까지 출마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역대 연예인 출신 정치인 중에서 가장 성공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18대 때는 비례대표였는데 19대 때는 지역구로 가서 당당히 선출직으로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 재선으로 국회의원이 된 부녀 사례도 처음이죠. 그리고 이분이 최고위원을 지냈거든요. 연예인 출신 정치인이 이렇게 지도부까지 입성한 것도 전 최초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게다가 송파병에 출마를 했는데 이곳이 전통적인 야당의 텃밭이었거든요. 근데 24년 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당시 새누리당 광개토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재선 의원이면 8년 동안 국회의원을 한 거잖아요. 혹시 김일동 선생님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기억이 나는 일화가 있으신가요? 저는 영화가 그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찍으셨던 영화가 있잖아요. 김수미 씨하고. 마파도. 되게 그냥, 수더분하고 푸근하고 근데 힘센 무서운 할머니 나오는데. 근데 갑자기 그 국회의원 되시고 나서는 정말 카리스마가 최고위원까지 되시고 멋지셨죠. 저 같은 경우에 기억에 남는 게 요즘에 그 패션을 의정 활동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는 패션 정치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 김을동 선생님이 이 패션 정치에 어떻게 보면 원조시지 않나. 2011년 한복을 입은 손님을 한 호텔이 거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게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 직접 한복을 또 입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기억이 나는데. 저기 저 사진이에요.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개량 한복인가요? 개량 한복 입고 직접 등장하셔서
네.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이렇게 직접 의상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근데 그 굉장히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연예인 출신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인사하실 때 충성하고서 하는 이게 트레이드 맞아요. 였잖아요. 저기 있네요. 예. 네네. 아, 그러네요. 국회의원 시절에 찍은 걸 보면은 거수경례 하시는 거. 예. 맞아요.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아. 자, 그런데 20대 총선에서 3선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잖아요. 그 이후론 별다른 외부 활동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나 김을동 선생님의 요즘 근황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네, 최근 한 매체에 의해서 이 근황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번 그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한 예비 후보와 함께 이 시장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도우시러. 네. 예.